저도 1분. 저 두장 먹는다. 저도 2장이요. 해볼까? 자, 종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운동하는 물체의 규칙성, 뉴턴의 지방방송법, 운동법칙 이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운동하는데도 어떤 규칙성이 있어? 그 규칙성을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규칙을요. 뉴턴의 제1법칙 또는 무슨 법칙? 관성법칙. 자, 관성법칙이 뭐야? 상태로 유지하려는 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하려는 관성이 성립해 이거죠. 그러면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조건 딱 하나. 힘이 안 나. 그렇죠.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어떠한 알짜 힘도 받지 않을 때는 변하지 않아.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변화량이 없어. 그래서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그대로 정지하려고 하는 정지 관성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정지관성의 크기가 다 달라.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걸 뭐라 그래? 질량.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정지해서 그대로 버티려는 성질이 강해 라고 하는 질량이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야.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배울 거지만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가려고 하는 무슨 관성이 있냐면 운동관성도 있어. 그래서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튕겨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2법칙 무슨 법칙? 가속도 법칙. 요게 두 번째 법칙. 자,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지만 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그 물체의 뭐야?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그 물체의 질량과 물체가 받은 알짜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결정돼. 그래서 A는 N분의 F야. 질량이 큰 물체는 잘 가려고 안 하니까 변화가 잘 없어. 그래서 가속도가 작아. 물체가 받은 힘이 클수록 물체는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니까 가속도가 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질량과 힘 사이의 관계야. A는 N분의 F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변형시켜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으로 모든 운동을 설명해. 그 중에서 이 F는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왼쪽으로 4N의 힘을 받았다고 치자. 그럼 이 F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얼마 집어넣어? 6 집어넣어. 항상 가속도 구할 때 F는 알짜 힘이지 물체가 받은 낱낱의 힘이 아니야 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너네가 아까 얘기한 뭐야? 작용, 반작용 법칙이야.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것처럼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칠판을 칠 때도요. 이때는 손이 칠판을 치는 하나의 힘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힘도 생기죠. 칠판이 손을 치는 힘.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을 우리는 하나는 작용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반작용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힘,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하면 동시에 또 다른 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주어와 목적어만 바꾼 칠판이 손을 얼마로 칠까요? 10N의 힘으로 치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되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요. 손이 칠판을 친대요. 이 힘을 화살표로 표현하고 싶어요. 작용점 어디다 찍어요? 손이 칠판을 치면 작용점 어디다 찍어? 칠판. 힘을 받은 애한테 나 여기 맞았어 라는 표현이야. 알겠어? 여기다가 작용점 찍어서 이렇게 밀어야 손이 칠판을 치는 F1이라는 힘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칠판이 손을 쳤어요. 이때 작용점 어디다 찍어야 돼? 손에다 찍어서 이렇게 하면 F2라고 하는 반작용의 힘도 표현돼요. 그러면 이 힘도 10N이고 이 힘도 10N이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합력은 얼마야? 얼마야? 그대로 10, 10이죠. 합쳐서 0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다른 걸 맞아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합력을 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의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작용하면 이 두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있어? 있어요. 같은 물체에 작용하니까. 그랬을 때 이 가라는 물체가 받은 합력은 얼마예요? 0이에요.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 사이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이 힘은 무슨 관계라고 해요? 힘의 평형 관계, 주인이야 이렇게 됐어요. 합력을 0을 만드는 힘들은요,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표현하고요. F1과 F2 같은 힘은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야라고 표현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그거는 명칭이 다르니까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물체들을 운동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지난 시간에는 레벨 1만 했다고 했으니까 레벨 4까지 훅 갈 겁니다. 레벨 4가 수능 계열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작용 반작용으로 풀 수 있는 가장 개념을 설명하는 레벨 1 문제 대단히 중요해 라고 했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푸셨네요. 자, 레벨 1은요.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물체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2kg짜리가 있고 1kg짜리가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오른쪽 방향으로 A한테서 미는 거예요. 30N. 물론 A와 B 사이의 바닥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먼저 생각해 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두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에 관여하는 알자이가 몇 뉴턴입니까? 30N입니다. 그 30N의 힘으로 몇 킬로를 움직였습니까? 3kg를 움직였으니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체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입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는 A의 가속도야, B의 가속도야, 둘의 가속도를 합평값이야, 아니면 각각의 가속도가 10이라는 뜻이야? 각각의 가속도가 10이라는 뜻으로요. A의 가속도도 10이고 B의 가속도도 10으로 움직여 라고 합니다.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A와 B의 가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라고 했으니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되면 n분의 f 값이 둘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질량비가 2대 1이래. 그럼 힘의 비도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죠. 가속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 비율로 나눠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질량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A가 쓰는 힘은 20N이어야만 되고요. B가 쓰는 힘은 10N으로 각각의 질량비에 비례하는 만큼 서로 나눠 쓰죠. 라고 하는 실제로 각각이 쓴 힘은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의 질량이 2kg, 가속도가 10이니까 A가 쓴 힘이 20N이야 이렇게 계산해도 가능하고요. B가 쓴 알자 힘도요. F는 MA니까 B 값으로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은 언제나 질량 비율로 나눠 쓴다. 근데 조건이죠.
자, 질량 비율로 힘을 나눴을 때는 가속도의 크기가 둘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고나 영재고에 가시면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에 가시면 가속도의 크기가 다를 경우도 배우겠죠. 그럴 때는 질량 비율로 나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죠. 그러면 실제로요, 사람이 밀어준 건 A만 밀었는데 B도 힘을 받아 간다는 얘기죠. 그럼 B한테 힘을 준 건 누굽니까? A죠. 그래서 이때 A가 B를 밉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누가 밀까요? B가 A를 밀겠죠. 됐어. 이렇게 서로를 미는 데 쓰는 이 힘이 작용 반작용의 힘이고요. 자, A가 B를 10N의 힘으로 밀었으면 B가 A를 얼마로 밀어요? 10N의 힘으로 밀겠죠.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너가는 작용 반작용의 힘,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가 결국은 고등학교 내신 문제이자 수능 문제는 얘입니다. 그랬을 때 건너가는 힘을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힘을 받은 A가 자기가 받은 힘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먼저 빼서 쓰고 나머지를 건네주기 때문에 10N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밀어. 이쪽에서 30N의 힘을 민다고 치자. 그러면 힘을 직접 받은 B가 자기가 필요한 힘을 먼저 쓰겠죠? 얼마 써? 10 써. 그럼 얼마 건네줘? 20 건네줘. 그러니까 미는 방향에 따라서요.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달라지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이게 레벨 1이었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레벨 1이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이거보다 한 단계 진화된 레벨 2라는 문제는 뭘까요? 라는 거예요. 레벨 2는요. 이런 식으로 마찰이 없는 면에 똑같이 A와 B를 놓는데 A와 B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실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자, 그래서 A 쪽에서 30N의 힘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길 때도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두 물체를 움직이는 알자의 힘은 얼마? 30입니다. 그러면 30이라는 힘으로 3kg를 움직였으니까 이때 가속도 얼마? 가속도 얼마입니까? 네, 당연히 10이에요. 자, 그 가속도를 가지고 A가 움직이니까 A가 쓴 알자힘도 F는 MA로 20N의 힘을 써야 됩니다. 질량비로 힘을 나눠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 그러니까 B가 쓴 알자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해도 B가 쓴 알자힘 그대로 10N이라서요. 이렇게 실로 연결하던 붙어있던 상황은 똑같습니다. 되겠어?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은 A가요 30N의 힘을 받아서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실로 묶여있는 조그만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못 가. 이거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A가 줄을 통해서 B를 뭐 해야 되니? 당겨. 아까는 그냥 A가 직접 밀었는데 두 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직접 작용하지 않습니다. A는 C를 당기고 그 C이 누굴 당기는 거니? B를 당겨요. 그래서 힘이 걸쳐가요. 누구를 통해서? C를 통해서. 자, 이렇게 실에 걸려있는 힘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텐션, 장력이라고 해서 T의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장력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실에는 장력이라는 힘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는 모든 부위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다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힘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A가 실을 당기는 거고요. 그 당긴 실이 B를 당깁니다. 그래서 끌려오는 건데 모든 힘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다 했잖아요. A가 실을 당기면 그거의 반작용 실이 누구를 당기니? A를 당깁니다. 됐죠? 실이 B를 당기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누가? B가 누구를 당겨요? C를 당깁니다. 라고 하는 힘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A가 C를 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 힘의 반작용으로 실이 A를 당길 거고요. 그리고 건너간 힘이 실이 B를 당길 거고요. 그거의 반작용으로 B가 C를 당길 겁니다. 이 모든 힘들은 다 같은 크기여야 됩니다. 한 가닥이라서. 이 힘들을 다 싸잡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장력이야. 그래서 실에 관여된 힘들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은 직접 건너가냐, 실을 통해서 건너가냐, 힘의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힘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일까? 생각. 10N. 네. 당연히 30 중에 지금 빼고 나머지 건너가야겠죠. 그래서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당연히 10N이야 라고 하는 다섯 번째 작용반작용의 힘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장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10N이에요. 이렇게 가죠.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똑같이 3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장력이 얼마일까요? 20입니다. 이렇게 됐어. 여기다가 실을 연결하지 않고요. 용수철을 연결한다면 용수철을 통해서 힘이 건너가겠죠. 용수철에 걸려있는 힘은 뭐라고 불러? 탄성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쪽에서 당기면 탄성력 얼마? 10. 이쪽에서 당기면 20. 뭐가 다를까? 방향. 힘의 방향도 다른데요. 용수철은 당기는 만큼 뭐하니? 그러니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서 당기면 10N의 힘이 가기 때문에 10N만큼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당겨져. 그죠? 이쪽에서 당기면 용수철에 20N이 걸리는데요. 용수철은 힘을 받은 만큼 늘어나는 것만 달라. 그래서 20N에 해당되는 길이가 늘어나면서 당겨져. 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너 머리 있는 척 해봐. 오메가. 이 사이에다가 얘네들을 살짝 벌려가지고 이 사이에 풍선을 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민다고 치자. 그럼 풍선을 터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1번으로 힘주는 거니 2번 방향으로 힘주는 거니? 2번. 몇 번 방향? 2번 방향. 이게 영재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왜요? 이게 영재학교 시험 문제예요. 왜요? 뭐가 왜요? 저희가 봐도 풀리는데 영재학교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봐도 풀리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하고 있어도 풀리는 거죠. 쉬운 문제 아니죠.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풍선을 B 방향에서 밀 때가 훨씬 더 풍선에 자극되는 힘들이 크겠죠. 더 잘 털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레벨 3요. 레벨 2 이해됐죠? 별거 없죠? 레벨 1만 튼튼하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개념 확장이라고 하는 멋진말로 표현하는 응용입니다. 자, 그러면 레벨 2 됐어요. 레벨 3 가죠. 레벨 3는 뭐냐면요. 사실은 레벨 3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고등학교 내신에서 쭉쭉쭉 퍼져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유형은 보여주지만 간단한 유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물체가 2개가 아니고 몇 개를 알아요? 3개. 한 번 더 가면서. 근데 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거 빼고 가기 때문에 실이 몇 가닥 있어도 그 실에 걸려있는 힘들을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야. 자, 레벨 3로 가면 레벨 3는 책상 위에 이렇게 마찰이 없는 곳에 A라는 물체를 두고 자, 2kg짜리 물체를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정도래를 통해서 실을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가 3kg짜리 물체를 이렇게 둔다고 치자. 이 상황이 레벨 3예요. 그러면 이렇게 레벨 3의 상황에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일까? 이 경우에. 해봐. 해봐요. 요겁니다. 해보세요. 항상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5번을 물어요. 이걸 묻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해보세요. 중력가 속도는 10이요. 물체의 무게를 계산할 때 우리 무게를 같은 말로 중력이라고 하지요. 자, 무게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지구의 중력가 속도를 곱하시면 무게가 돼서 그래서 읽으면 무게 이렇게 읽어진 거예요. 그죠? 네, 이때 지구의 중력가 속도는 중학교 때는 9.8을 쓰죠. 중3. 그죠?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9.8을 안 쓰고 10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을 쓸게요.
왜 중학교 때 9.8을 쓰는데 고등학교 때 10 쓸까요? 계산 못 잡겠어요. 9.8이 실제 값이 아니고 평균 값이에요. 약이라고 해요. 약 9.8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어차피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올려서 10을 쓰는 거죠. 서울의 중력가 속도가 9.8일까?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이름이 뭐였지? 정우진? 정우? 조정우? 맞아. 선생님이 빨리빨리 이름 외우려고요. 노력해볼게요. 작년은 뭐죠? 네? 뭐라고요? 작년은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2번에서요? 2번은 네. 그러면 1번에서 5번 구해줘요? 1번에서 5번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맨 마지막 5번 네. 실제로 A한테 30N의 힘을 주면 A가 필요한 힘 얼마요? 20. 그걸 빼고 건너가는 힘이 장력이자 작용 반작용의 힘입니다. A가 몇 킬로죠? A가 2kg. 아 A를 안 넣고 하고 있어요. 네, A가 2kg, B가 6kg. 해봐요. 1번 같은 경우도 2번 같은 경우도 레벨이 낮아라고 표현하는 건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이 다 눈에 제시됩니다. 1번 유형도 2번 유형도 당기는 힘이 표시가 돼요. 30N의 힘 당겨 뭐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3번 유형과 4번 유형은 실제로 필요한 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곳에요. A와 B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B를 받치고 있다가 손을 치우면 얘는 내가 당겨주지 않아도 뭐합니까? 내려가요. 됐어. 실제로 B가 아래로 내려가고 A가 끌려가는 형태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당겨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중력가 중력이 작용합니다. 됐어. 누구의 중력이 작용할까요? B. 당연히 A, B의 중력이 다 작용합니다. 둘 다. 그렇죠? 그러면 A도 지구가 잡아당기겠죠? 얼마? 20N의 힘으로. B도 당기겠죠? 얼마? 30N의 힘으로 당기는 지구의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누구의 힘으로 움직일까요? B. B의 중력만으로 움직여요. 왜 A의 중력은 작용하지 않습니까? 식상력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꼭병 설명한 것처럼 지구가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내려가려고 책상을 20N의 힘으로 누르겠죠? 네. 그러면 물체가 책상을 누르면 그거의 반작용. 책상이 물체를 20N의 힘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 힘과 이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되니? 0이요.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는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합력이 0되기 때문에. 근데 얘 잘 보세요.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라는 이런 힘들이 B한테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체의 중력이 실제로 전체를 잡아당기는 알짜 힘이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물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은 30N이라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들이 실제로 물체를 운동시키는 알짜 힘이 됩니다. 1번이 30m 아니에요? 네, 1번이 30N. 자, 그래서 전체 힘이 30N으로 물체를 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숨어있는 힘을 찾는 게 첫 번째 관건. 자, 그리고 나서 이 30N의 전체 힘으로 몇 킬로를 움직이니? 5kg.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되니까 5kg 나누시면 가속도가 6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A가 쓴 알짜 힘을 얼마니? 라고 하면 운동방정식에 집에 넣던지 아니면 알짜 힘을 질량비로 나누시던지 똑같습니다. 그러니 얘는 2kg 곱하기 6이기 때문에 A가 쓴 알짜 힘은 12N이에요. 그래서
B가 쓴 알짜 힘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시면 되니까 3 곱하기 6해서 18N을 써요. 합쳐보세요. 30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알짜 힘이. 이렇게 되고요. 질량 비율로 실제로 힘을 2대3으로 나누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2대3 맞습니다. 됐죠? 물리의 장점이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물리의 장점. 자,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 정확하게 원리를 모르면 찍는다고 해서 맞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만 원리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데 힘을 직접 받은 건 A야 B야? B요. B가 자기가 받은 30 중에서 자기가 운동할 때 쓴 힘 얼마? 18을 빼고 나머지를 건네줄 거잖아요. A한테. 뭘 통해 건네줍니까? 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2N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안 차려? 쏙 들어야 질문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력이 12N이 걸린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 감으로 찍은 거고요. 다양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하니까 잘 보시면요. 이 장력이 12N이라는 걸 실제로 증명해요. 이겁니다. 증명해야만 복잡한 문제들이 풀려요. 그런 과정으로 푸는 게 수능이라든가 또는 특목고 입시 문제들이 그래요. 자, 보시면 실제로 A한테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면 12N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A는 운동할 때 받은 힘이 뭘까요? 얘가 받은 힘이 뭐예요? 얘는 무슨 힘 받아요? A한테 작용하는 힘 다 얘기해봐. 중력. 또 힘이 전환하는. 네, 중력 받고요. 장력 받고요. 바닥이 밀어 올리는 뭐 받습니까? 수직 항력 받아요. 근데 중력하고 수직 항력은 서로 상쇄돼서 합력을 얼마 만들고요? 0 만듭니다.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들. 그러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요? 뭐밖에 없어요? 장력밖에 없으니까 이 장력이 A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자 A에 작용하는 이 힘 그 자체가 바로 실에 작용하는 거였다. 장력이었다. 돼요. 그 다음에 이 실이 몇 가닥이니? 한 가닥이면 장력을 A한테서 구해도 되지만 B한테서 구해도 값이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그러면 12가 나오는지 보자. B의 입장에서 보시면 B는요. 실제로 받는 힘 몇 개? 두 개입니다. B의 입장에서 보시면 지구가 내려와 라고 해서 잡아당기는 중력 30에 가지마 라고 해서 잡아당기는 장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B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어디로 가?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어떤 힘이 더 세다는 얘기야? 네, 중력. 됐어. 그래서 실제로 B의 입장에서는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B가 쓴 알짜 힘이 나옵니다. 그 B가 쓴 알짜 힘이 얼마라고요? 18N이라고요. 그렇다면 장력은 얼마 나옵니까? 10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이해시키는 건 가장 심한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게 레벨 4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레벨 4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를 보려고 이 아침에 와서 수업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영재과학 선생님이라서요. 여러분들 보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영재과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이 문제를 누가 맞추나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레벨 4 문제가 있어요. 레벨 4 문제는 이렇게 그 정도로 애가 있는데요. 양쪽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매답니다. 하나는 2kg짜리 물체를 매달고 하나는 3kg짜리 물체를 매달아요. A와 B입니다. 처음에는 손을 둘을 받치고 있다가 손을 천천히 치우면 운동하겠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B 방향, B가 네, 내려가요.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일 거고요. 가속도는 얼마일 거고요. A가 쓴 알짜 힘, B가 쓴 알짜 힘의 크기가 각각 얼마일 거고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자, 1분 드립니다. 위치 확인하자. 준우 어딨니? 준우 어딨니? 오케이. 서연이 이서연 너지? 네. 근데 전유찬 저 뭐요? 장력은 둘 다 모르는 어? 장력은 둘 다 모르는 실이 하나. 실이 아무 쪽에는 써 구해도 상관없죠. A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나 B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나 같아요. 전유찬 어딨어? 아까 나갔지. 정우는 위치 확인했고요. 봐요. 너무 어렵다. 예지. 아 예지. 위치 확인했고요. 유찬아, 수학학원 어디 다녀? CMS.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뭐야? 요번에 시험 봤어? 오늘따라 봤어? 잘 봤어? 같이 좀 했어? 40 몇 점 나왔어? 40몇 점? 그거 맞았다고 치면 맞았다고 치면 42. 다음 주에 결과 나오는 거 아니야? 6월 아 6월 중순에 나와. 정우 수학 어디까지 하고 있어? 수원 끝부분 하고 있어? 너 수학학원 어디야? 아, 내가 물어봤어. 준우 수학학원 어디 다니냐? CNC 어디까지 했어? 저요? 과거반 넘어갔는데 아 과거반으로 가 있어? 네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 저요? 수원이 수원까지 하고 너 경시 안 했어? 정시요? 했는데 좀 늦게 돌아와가지고 당시 타임은 안 치고 아 K문을 안 했어요 이번에? 서연아 수학학원 어디니? 여기 다녀? 의자상? 어디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지금 수화하고 있는 거야? 어느 선생님이야? 그러구나. 예지야 너 수학학원 여기야? 어디야? 아 로드맵이라는 데서 어디 하고 있어? 수화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일본이 수학학원 어디냐? BQ는 어디는 어려워. 어디 하고 있어? 사무실이요. 그럼 거기에 사인 코사인은 끝난
규빈아, 네. 수학 어디 가고 있니? 수상 어디 다니냐고요? 아니 수상하고 있어? 네. 어느 학원 다녀? CNC요. CNC가 그 과고반 뭐 이렇게 자사반 따로 있어? 아니면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거야?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K모 같은 거 있어? 진단 평가는 있긴 한데 KMO는 없을 거예요. K모 대비는 안 해. 시험 네. 안 봐. 그리고 거기에 과고반 뭐 영재반 이런 게 뿌려졌어? 좀 잘하는 애들 있는 반도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과고 그 입시반이야? 아니면 그냥 상위권 아이들? 그냥 상관 아니에요. 그럼 입시반은 뿌려지는 않았구나. 그렇군요. 재준아 어디 다녀? 어? 여기 다녀. 의자사? 너 뭐 하고 있어? 저 이제 수학 거의 나빠지고 6월 수학 수학 들어가. 수학 끝나고 있어. 수학 기본 끝나는 거야? 아니면 시험 하는 거야? 순환 도 두 번 한 거야? 그렇구나. 다은아 너 의자사 다녀? 지금 어디에 가 있어? 수학? 의진이 어디 하고 있니 수학? 저 수원이요. 수원. 수원 기본하는 거야? 심화하는 거야? 기본하고 어디 다녀? 저 약간 학원이 아니라 아이 같은 느낌. 아, 그래 보여. 그렇군요. 자, 했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요. 보면 5번 답 얼마 나와? 4 나오는데 선생님은 해봐야 돼서 아직 계산을 안 해서 이거 4 또 20 불러 20 24 또 저도 24. 24 또 24. 자 24손 또 다른 3명 4손 살 수도 있고 소시할 수 있고. 또 다른 답 이거 뭐야? 다른 답 없어?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는데 이렇게 다 맞춥니다. 12 틀리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선행진도 못 나갑니다. 더군다나 하이스트 선행진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틀리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거면 이 부분 못 따라가요. 틀리셔야 돼요. 그래야 5개념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아인슈타인이죠. 자, 이 중에 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안 풀어봤거든요. 자, 아직 안 풀었어요. 자, 보시면요. 실제로 첫 번째 난관은 예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구이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얘는 20N의 중력을, 얘는 30N의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한 덩어리, 한 물체라고 봅니다. 한 물체의 운동으로 봅니다. 그럼 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50일까요? 아니죠. 얼마일까요? 10 10입니다. 물대로 잡으면 왜냐하면 이 두 힘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만약에 이 전체 한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 중에 이 힘이 강하다면 A는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이 강하면 A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동할 거야. 이제 만약에 이 힘이 강하다면 A는 뭐 할 거야?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은 내 눈에 보기에는 같은 방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체의 운동을 정반대 방향으로 일으키는 두 힘이에요.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 그 정도로 내가 실을 꼬아놨기 때문에 정반대 힘이 같은 방향으로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알자 힘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체는 10N의 힘이 알자 힘으로 작용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요거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물체 전체는요 10N이라고 하는 B가 당기는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알자 힘을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10N의 힘으로 몇 킬로를 당기니? 5kg를 당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네, 2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가속도가 2가 작용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F는 MA이기 때문에 A가 쓴 알자 힘은 2 곱하기 2라서 A는 집중해서 4 쓰는구나. B는 3 곱하기 2라서 얘는 6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눠 쓰는 건 알자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N과 6N 써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때 장력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레벨 3에서도 힘을 분석해 드렸는데 어느 쪽으로 보시던지 이 실은 한 가닥이기 때문에요.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나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장력은요 무조건 이렇게 실이 있을 때 실의 가운데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됐어? 그러니 이 실의 가운데가 이쪽이니까 A에서의 장력은 이 방향으로 B에서의 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장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걸 A 쪽에서 분석해도 같은 크기의 장력이 나올 거고요. B 쪽에서 분석해도 같은 크기의 장력이 나올 거니까 편한 쪽 한쪽을 분명하게 분석하시면 되는데 제가 A 쪽을 분석할 때요. A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2개입니다. 지구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20N이라는 힘과 자, C이 잡아당기는 장력이라는 이 힘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 A의 운동 방향은 어딘 줄 아세요? A는 끌려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더 컸다라는 힘입니다. 힘은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알자 힘이 나와요. 이게 바로 A가 쓴 알자 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A가 쓴 알자 힘은 4N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정확하게 4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A의 장력은 얼마여야 된다? 24. 그래서 4N까지 끌고 온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자 힘이 장력이 아니라는 거죠. A가 쓴 알자 힘이 장력이 아니고 장력에서 중력을 뺀 값이 A가 쓴 알자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하나만 더 걸쳐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힘의 분석이 정확하게 끝난 사람들이죠.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의 방향 정확하게 봤냐? 이거 보시면 돼요. 됐어? 자, B의 입장에서 보시면 B는 어떻습니까? 정말 똑같이 나와요? 정말 똑같이 나와요. B의 입장에서 보시면 B는 얘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30N이고요. 장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 힘이 더 크다? 힘의 방향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그래서 B가 쓴 알자 힘이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력의 크기는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24라는 힘이 나올 수 있어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4년 전에요. 물리원에서 항상 반에서 꼴등했던 허가가 있어요. 정말 못 알아듣고 항상 꼴등했거든요. 그래서 물투 하면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레벨 2가 아니고 정말 물리2 하면서 맨날 30분씩 일찍 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세팅하고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까지 머리가 만들어진 방향이요. 관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과적 머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요. 어렸을 때부터 수의 개념이 발달하게끔 그쪽으로 노출시킨 친구들은요.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 어렵지 않은데 문과적 개념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과적 개념에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이과적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게 아예 아무 머리도 없는 애보다 더 어렵죠. 먼 길을 돌아가야 돼. 근데 그렇게 된 친구들은요, 이미 공부했던 스킬이 있기 때문에 틀어만 주면 바퀴 돌아가는 속도가 더럽게 빠릅니다. 그래서 물리 원때 맨날 반에서 꼴등해 가지고요, 맨날 제시 보고 그래도 친구가 물투 들어오니까 돌아가는 바퀴가 엄청나게 빨라서, 그러니까 세종과고 학교 그 수석으로 합격해서 졸업도 수석으로 했습니다. 서울대 컴공과가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궤도에 오를 때까지의 시간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가정 환경이라든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죠. 문과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집이 이과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노출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애들보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틀어서 이과 쪽 사고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문과 쪽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안 틀어도 됩니다. 안 틀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과 쪽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금 틀지 않으면 고등학교는요, 공부하러 가는 데가 아니고 완성된 공부를 표현하러 가는 데예요. 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내신이 그 자체가 대학을 가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로 망치면 수시로 가는 걸 포기합니다. 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그냥 공부해요. 그래서 완성돼서 가야 되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누구나 열심히 해요. 자기 열심히는 티가 안 납니다. 완성돼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죠. 지금 한번 배워볼래요? 이럴 거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완성시켜야 됩니다. 특히 너네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이미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수능을 완성시켜야 되는 학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교 2, 3학년들은 학습할 나이가 조금 많이 높은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점이 한 3년 땡겨졌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능 공부를 중3 때 완성시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내가 완성해야지라고 하면 경쟁에서 연수인처럼 가보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100번 얘기해도 의미 없죠. 가보시면 이미 완성된 아이들끼리의 경쟁이라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물리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서 물리 선택하는 아이들 50명이면 그 중에서 4%가 1등급이에요. 그럼 몇 명입니까? 2명. 많아봤자 2명인데요. 그 2명이 영재하고 입시 대비에다 떨어진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일반 물리까지 뻔뻔하게 놀리다 보네요. 그럼 겨우 물리 1 이제 막 시작한 친구가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그 영재하고 불합격해서 거기 온 친구들 보면 선생님이 막 이제 우리 애들 수업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궤도를 돌려놓고 나면 선생님보다 문제 푸는 스킬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은 관성적인 방법을 풀잖아요. 교과서적인 방법을 푸는데 그 새끼들은 편법으로 풉니다. 편법으로 풀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훨씬 더 정확하게 풀어요. 그리고 나하고는 다른 방법,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지네들이 막 용세 내가지고 선생님 이거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나 못 맞춰요. 뭐야?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기발해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 분기 아이들 모의고사를 만들어줘요. 근데 또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상승하게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지네들끼리 수업하고요. 지네들끼리 맞춰서 좋아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 못 맞추게 문제도 뽑고요. 지네들끼리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못 이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못 이겨요. 가끔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뭘 설명을 했다는데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거 좀 이상하게 가르쳐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성에 대한 가야 되는 과정이라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이제 막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우리 레벨 2 들어가셔서 수능 문제 조금만 보시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능이 이런 거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개념을 잡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대평가라서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90점만 넘으면 이렇게 인원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 1, 2, 3, 4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어야 되는데 숙제할 때는 레벨 4까지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아까도 몇몇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이 문제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와 운동 법칙만 풀어와 운동량 충격량은 안 했으니까 그거 빼고 와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문제를 푸셨을 텐데 일단은 22, 23페이지는 모두 다 푸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22, 23페이지는 모두 다 푸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채점까지 다 하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이거 써보려나? 그냥 23. 자. 이제 마지막 경고. 다음 주에 숙제 안 되어 있으면 책가방 싸고 집에 간다. 네. 저는요. 제가 수업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 수업 들으러 오는 아이는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수업 아무나 듣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걸러진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값을 하셔야죠. 자, 22, 23페이지에서 질문 없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24페이지에 어디까지가 푸셨어야 되는 거냐면요. 44, 45까지는 풀려 있어야 되는데 46번부터는 못 풉니다. 아직 안 배웠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44, 45번 중에 질문 있을까요? 45번이요. 됐어? 네. 45번 문제는요. 보면 우주에 가서 친구를 죽이고 싶으면 사소도 빼면 돼요.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요. 힙을 자르면 그냥 돼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면 그 새끼 죽어요. 자, 그거 저도 자, 밀죠. 우주 공간에 맞아요. 나도 밀어요. 내가 나를 벽에 붙어 있는 상태로 친구만 밀어줘야죠. 안 그러면 둘 다 죽어요. 됐어. 집단 자살입니다. 우주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45번 손바닥 밀기예요. 자,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요. 두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대고 밀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밀고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얼음판 위에서라는 얘기는 마찰이 없다. 마찰이 없는 공간이라는 건 우주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림은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얼음판 위에서 두 스케이트 선수가요. A, B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어 이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요. 서로 밉니다. 라고 합니다. 자, A가 B를 저리가 이 새끼야! 밀겠죠. 그러면 A가 B를 밀었으니까 B만 힘을 받았죠? 아닙니다. 이때 뭐가 적용합니까? 작용만. 됐어. 그래서 A가 미는 순간요. 됐어. A가 B를 미는 순간 정확하게 B가 누구를 밉니까? A를 밉니다. 됐니? 작용만 작용 때문에 서로 미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요. A가 B를 10N의 힘으로 밀었다고 쳐. 그럼 B는 A를 얼마로 미니? 10N. 같은 크기로 밀어요. 그럼 서로 밀려나는 힘 정도가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을까 다를까? 무게차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무게 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질량 차이. 우주에 가면 무게는 0입니다. 맞죠? 질량 차이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여기에 있는 스케이트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밀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밀려나가는 정도 바로 속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A는요.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A는 이렇게 속도가 바뀌었어요. B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자, 그랬을 때 서로 밀고 있는 t초 동안은 A의 속도가 2V만큼 빨라지는 동안 B의 속도는 얼마만큼 빨라지니? V만큼 빨라져요. 그럼 누가 더 힘을 많이 받았어? 똑같은 힘을 받았어. 똑같은 힘을 받았는데요. A는 M분의 F 그래서 힘의 크기는요. A도 B도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요. 그냥 1N 이렇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가속도요. 뭡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요. T분의 얼마입니까? 2V. 왜요? 저 뭐 잘못 쓴 거 있어요?
t분의 2v 얘 가속도 얼마입니까? t분의 2v의 가속도를 갖는 게 a예요. 그죠? 자 b는요. t분의 뭡니까? v. 그럼 보면 가속도 누가 큽니까? a가 몇 배 큽니까? 2배. 네. 그러니까 a의 가속도 2, b의 가속도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데 가속도의 비율이 2대 1이어야 돼. 이유가 뭘까? 질량이 달라서 그래요.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대 2.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습니다. A와 B가 됐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받는 힘의 크기 비율이 1대 1이라고요. A, B가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고요. 근데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얼마냐면 질량 비율이 1대 2입니다. 그러면 질량으로 힘을 나눈 값이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가속도의 비율은 얼마겠니?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데 질량 비율이 1대 2라고 치자. 그러면 가속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1대 1입니다. 쓰면서 뭔가를 느껴보세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질량 비율이 1대 1입니다. 그랬더니 가속도의 비율은 2대 1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속도 변화 비, 속도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가속도가 2대 1이었고 속도 변화 비율은 얼마나? 2대 1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됐어. 얘는 1초의 속도가 2씩 증가해. 얘는 1초의 속도가 1씩 증가해. 그래서 속도 변화 비율은 됐어 2대 1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t초 지나면 됐어. A는 속도가 2만큼 증가하는데 B는 속도가 1만큼 증가해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밀려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 어디 있어? 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주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비율이 2대 1이네. 그럼 간거리는요. A가 간 거리는 요만큼이 A가 간 거리예요. B가 간 거리는 요만큼이 B가 간 거리입니다. 거리 비율이 얼마입니까? 2대 1이죠. 밑변은 똑같고 높이만 다르니까 2대 1이죠. 정신 차려. 자, 그렇다면 보면은 요거 하나 보세요. 요거 머릿속에 열어주십시오. 됐죠? 자, 여러분들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을 때요. 얘네들의 가속도 비율, 속도 비율, 간 거리 비율 어떻다? 이거 같다. 근데 이 비율이 질량 비율과 뭐다? 반대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을 때요. 얘네들은요. 됐어? 가속도의 비율이나 속도 증가 비율이나 간거리 비율이나 다 같은데 이 비율은 질량 비율과 반대한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라고요. 가속도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보나마나 얘네들의 질량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2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을 M으로 놓으면 B의 질량은 2M이에요. 그래서 보면 봐봐. 똑같은 힘으로 빵 하고 밀었을 때요. 가벼운 애가 더 많이 튕겨나가니 무거운 애가 더 많이 튕겨나가니? 가벼운 애가 더 많이 튕겨나가요. 됐어?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튕겨나간 거리를 보시면 누가 더 무거운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A가 훨씬 더 가벼워요. B가 더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랬을 때 질량 비율이 1대 2예요.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볼게요. 기억. 서로 미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B의 가속도의 크기의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됐죠? 요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로 미는 동안 A가 받은 힘의 크기는 B가 받은 힘의 크기의 2배이니? 말도 안 돼요. 서로 밀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돼야 돼요. 작용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이니? 라고 합니다.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B가 더 무거워서 A가 더 많이 날아간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넘어가죠. 자, 지금 빠져있는 문제들은 오늘 숙제입니다. 자, 문제가 군데군데 섞여 있어서요. 혹시 26페이지 56번, 57번, 58, 59, 60, 61 이게 풀려져 있었어야 되는데 풀렸을까요? 풀렸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56번부터 61번까지 좀 봐주세요. 여기 괜찮아? 읽을게요. 자,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처음에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반성 성립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힘도 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돼. 변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꼬맹아 기어 갑자기 멈추니? 멈추려면 뭐 줘야 돼? 힘 줘야 돼. 브레이크 걸어야 돼. 그래야 멈춰.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는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니은 보세요. 등속도로 운동한다. 맞는 거. 그래서 그 방향 뒷발이 계속 가는 거죠. 자, 지금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꼬맹아 이거 함정이 있어. 원운동은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대로 가는 거야?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방향을 틀어야 돼. 그러려면 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운동은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안 줄 때는 방향 바꿀 수 없다. 알겠습니까? 힘을 안 주면 무조건 한 방향으로 쭉 가는 등속 직선 운동밖에 못해요. 리을.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니 자, 빠르기를 줄이려면 아빠가 뭐하니? 브레이크 밟아야죠. 힘 줘야지 줄어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밀었을 때요. 얘가 가다가 멈추잖아요. 가속 그렇죠. 이거 마찰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힘 안 주면 얘 계속 가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답 있어요? 1번. 1번. 아, 네. 이거는 그렇군요. 자, 넘어갈게요. 60번, 61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수레를 잡아당겨 수레를 운동시킵니다. 자, 추를 수레 위에 올려서 질량을 점점 무겁게 합니다. 자, 증가시키면서 자, 수레를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이때 가속도 A와 질량 M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요. 나중에 이제 영재에서 응용되는 문제들로 갑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때 가서 보시면서 이렇게 바닥에요. 수레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레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레를 이렇게 일정한 힘 16톤의 힘으로 용수절로 당기던 실로 당기던 당긴다는 거예요. 항상 힘은 10만 줄 거야. 근데요. 지금 현재 수레는 1kg짜리인데 16톤의 힘을 줘요. 가속도 얼마니? 10이. 거기다가 1kg짜리 하나 더 올려서 2kg가 됐어요. 근데 힘은 그대로 16톤을 줘요. 가속도 얼마니? 5예요. 이런 얘기야. 됐어? 자, 여기에다가요. 추를 2개를 더 올려가지고 4kg 만들어요. 가속도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2.5예요. 하나 더 올려서 5kg 만들어요. 가속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질량이 커질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뭐해집니까? 작아지죠. 이걸 우리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반비례 관계 그래프 차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 되겠어? 자, 61번 보죠. 그래프는 질량이 200kg인 물체가 직선 위에서 운동할 때요. 물체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요. 자, 보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 자, 이 중에서요. 1번, 2번, 3번 구간이라고 찢어볼게요. 자, 이 중에서 힘이 작용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1번이랑 3번이요. 왜? 속도를 전화니까. 이때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깁니다. 근데 2번 구간처럼 속도의 변화가 없는 구간은요. 변화가 없으려면 힘 주지 말아야죠. 되겠어? 네,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가 20이고 40이고 60이고 50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속도는 얼마냐면 10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 구간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0.5. 1번 구간. 자, 2번 구간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없죠. 네, 0이죠. 됐어? 3번 구간 가속도 얼마입니까? 1? 네. 10이라는 시간 동안 속력이 10줄어서 가속도의 크기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이지만 크기는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0에서 20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같을까 반대일까? 아니면 알 수 없을까? 같은 방향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니은 보시면 40초에서 50초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얘 몇 킬로짜리입니까? 200kg짜리니까 이때 작용한 힘이 얼마입니까? F는 MA입니다. 질량은 200kg고 가속도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작용한 R자임이 얼마입니까? 200N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디귿 보겠죠? 40초에서 50초 동안 처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니? 자, 움직임 방향은 간거리 방향이죠. 간거리 어디 있어요? 단거리 어디 있어요? 넓이. 네. 자, 그럼 이거 넓이 보여주세요. 얼마? 얼마? 플러스.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자, 얘 간거리 얼마입니까? 플러스 200. 플러스 200. 얘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뜻입니다. 됐어요? 자, 얘 간거리 어디 있어요? 플러스 50. 플러스 50.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60초가 됐을 때 속도가 이렇게 된다고 치죠.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준다. 이게 이제 물리 원심화예요. 얘 간거리 얼마입니까? 얘 간거리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0. 얘는 반대 방향으로 50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방향은요. 부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납득합니까? 네, 그럼 있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28페이지 됐어? 네, 28페이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페이지에서 아까 63번을 아이들이 질문을 해서요.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레벨 프로 설명드린 겁니다. 납득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30페이지 왔습니다. 30페이지에서는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3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레벨 3, 레벨 1 뭐 이런 문제들이 섞여 있는데요. 요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숙제 여기까지 안 내드렸어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빠진 문제들은 집에 가서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살짝 책을 펴보시면 화학 수업 때 나왔던 선생님도 자,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네. 2번 문제도 OX 문제예요. 네? 반 안 써도 돼요. 이름도 안 써도 되고요. 네, 1번부터 거기에 5번까지 OX 문제입니다. 일단 볼게요.
19번, 20번도 OX야. 여기에 있는 OX는요, 수능에 있는 기억 니은 기록국이에요. 그걸 만들어.
수아 하면 좋겠다. 물리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는데 어제 상관없어요. 지금은 재밌어야 되는 단계고요. 이거를 문제를 푸는 단계는 레벨 2에서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 정리. 그러고 나면 레벨 2 시간에 지금 레벨 2 토요일 날 6시에 하고 있거든요. 죽을 만큼 문제 풀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뭔가 좀 우리보다 과학적일 것 같아. 그러셔도 돼요. 물리가 왜 이렇게 많이 없어요? 물리가 좋은 거 같아요. 물리는 계산을 많이 해서 네가 수학을 잘하잖아. 저런 계산 많이 해서 싫어요가 대다수예요. 물리는 계산이 많아서 싫어요. 저는 저렇게 물리는 계산이나 좋아요라고 하는 놈이 제일 무서워요. 심지어 지금 제 영화관에 그려놓은 놈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계산력이 강한 친구들이 이제 수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계산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죠. 자,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죠. 1번부터. 자, 1번부터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동글, 동글, X, 동글, X. 오케이. 자. 동글 X 동글 X.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 자, 6번에 니은 디귿. 7번에 기억 니은.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가나 둘 다 10. 이건데 11번에 5. 12번에 5. 13번에 15. 14번 순서대로 X 동글 동글. 17번에 2. 18번에요. 미는 힘의 크기 둘 다 얼마예요? 4. 가속도도 4. 19번, 20번 순서대로 X, X. 선생님 저 7개 틀렸는데 1분만 할까요? 자, 전체 셋이면 20문제고요. 20문제 중에서 맞은 개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과연 애매한데 애매한데. 네. 규민, 애매해요 13개 애매한데 민건, 준호, 저요? 19개. 재준, 17개. 다음. 다 먹었어? 헷갈렸다가 다 거짓말을 서연, 16개. 윤진, 유찬, 정우, 이집, 10. 의진. 20개. 네. 자, 여기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을 높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안 걸리네요. 앞으로 커트라인을 조금 위로 조절해도 우리 반 될 것 같아요. 옛날에 12개 커트라인 하면 걸리는 애들이 2~3명 있었는데 우리 반 아무도 안 걸리네요. 저번에도 아무도 안 걸렸는데. 지금 반평균은 선생님은 이제 다음과 애들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보기 때문에 그 똑같은 평균들이 계속 있거든요. 똑같은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네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8번이요? 네. 8번 보시면요.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니? 라고 했는데요.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분의 힘으로 구하던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로 구하던지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질량분의 힘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kg짜리 물체한테 4N의 힘을 줬으니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2예요 라고 하는 게 자명하게 나옵니다.
자, 11번. 네? 10번이요. 10번은요. 다원화에서 실의 장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무슨 상태예요? 정지 상태거든요. 그러면 A쪽을 보던 B쪽을 보던 한쪽을 보는데 B쪽 보세요. 가에서 B쪽 보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얼마입니까? 10. 그럼 장력이 얼마야 됩니까? 10. 이거예요. 나를 봐도요. 정지 상태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10이죠. 장력 얼마야 됩니까? 10. 장력. 힘을 분석해볼게요.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질문. 13. 13. 12번, 13번 볼게요. 17번이요. 10, 11번, 13번, 17번. 17번. 네. 4선생님 20번도. 요겁니까? 17번. 어? 17번. 됐어요. 자, 그럼 가죠. 11번, 12번, 13번 연결된 문제인데요. 다해서 전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하는데 보면 이 그림 보여? 이거 선생님이 가르칠 레벨 포잖아. 네. 걔는요. 이런 식으로 책상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이 자체가 커다란 고정도로래로 양쪽의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야. 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실은요. 10N이라고 하니까 몇 킬로야? 1kg짜리야. 자, D는요. 30N이라고 했으니까 30N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3kg짜리야. 라고 놓고 보셔야 돼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얘네들은요. 첫 번째 11번 문제예요. 네. 얘는 그대로 가시면 알짜힘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D방향으로 20N의 힘이 알짜힘이 되겠죠. 자, 그 알짜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니까요. 얘네들 질량의 총 합이 4kg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5예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네, C던 D던 알짜힘을 보시면 C의 알짜힘 보시면 F는 MA니까요. 1kg 곱하기 5니까 5N의 힘을 C가 써. 됐어? D의 알짜 힘은 15N의 힘을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 장력은요. 어느 쪽이든지 힘 하나만 분석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그래서 D쪽을 분석해보시면요. D라는 물체는요. 지구가 아래쪽으로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실이 못 가게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는데 얘는 결국은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 걸로 봐서 중력이 더 크다.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D가 쓴 알짜힘 15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장력은 15N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요. 됐죠? 네, 이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눈으로 풀어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물리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물리는 분석하기라서 분석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물리할 수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해서 끌고 들어가줘야 돼요. 안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1번의 답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5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해서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그래서 5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D에 작용하는 장력이든 C에 작용하는 장력이든 한 가닥이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는 15N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가 11번, 12번, 1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되는 건데요. 15번 보시면 다해서 D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5N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다해서 D에 작용하는 알짜 힘 뭡니까? 당연히 15N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다 연결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각각 2kg, 3kg, 4kg 아까 레벨 2인데 매달려 있는 물체가 이제 2개가 아니고 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제 봅니다. 2개짜리 문제들은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식상에서 형아들한테 이렇게 3개를 매달려 있는 물체를 이렇게 준다. 그래봤자 과정은 똑같다.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2kg, 3kg, 4kg이고요. 여기를 18N의 힘으로 앞에서부터 끌고 갈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실, 얘는 P고 얘는 Q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알자면 18N이고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9kg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가속도는 2입니다. 그러면 이라는 가속도로 얘네들이 움직일 때 각각의 알자인 보시면요. A는 알자인 얼마 쓰냐면 4N 쓰고요. B는 얼마 쓰냐면 6N 쓰고요. C는 8N을 씁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가 틀렸어? 맞죠? 네, 그래서 합쳐서 18N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힘이 걸쳐가는 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18N의 힘을 A한테 줍니다. 그러면 A는 4N의 힘을 쓰고 나머지를 건네주겠죠? 얼마? 14N의 힘이 P의 장력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힘을 B가 받으면 B는 6N의 힘을 쓰고 나머지 건네주겠죠? 얼마요? 8N. 이게 얘네들의 장력입니다. 되겠어? 네, 이게 몇 개가 매달려 있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전체 가속도 2입니다. A도 C도. 자, 리을 보시면 B에 작용하는 알자인 6N인 거 맞고요. P와 Q에 걸리는 장력의 비율이 3대4가 아니죠. 몇 대 몇입니까? 7대 4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 영유와 철수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림 필요 없어서 안 집어넣은 거고요. 두 사람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라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 네, 속도 그래프라서 방향을 줘서 하나는 플러스 오른쪽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왼쪽 방향이라는 거고요. 속도의 크기의 비율을 보시면 A와 B, 영희와 철수가 몇 대 몇입니까? 속도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초 동안에 A는 속도가 0에서 1 됐고요. 철수는 0에서 0.5 됐으니까 속도의 비율이 2대 1이죠. 맞아? 근데 자, 속도의 비율이 2대 1이면 우리 아까 했어요. 가속도의 비율도 몇 대 몇일 거고 2대 1일 거고 강거리의 비율도 몇 대 몇입니까? 2대 1입니다. 그렇다면 질량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죠. 그래서 철수가 되게 무서워요.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20번 보시면 1초 후에 두 사람에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럼 1초가 지난 후에 얘네들 속도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1점이죠.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 얘네들이 힘을 받고 있다고 안 받고 있다고? 안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힘을 받지 않아서 계속 운동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완벽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틀린 것들만 다시 보시면 학원에 오기 3시간 전하고 3시간과 다른 지점이 생겨야 합니다. 그죠? 네, 학원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0분만 끊었다가요. 우리 오늘 진도 나갈게요. 가연아 그거 끊어.